자세한 내용 강효은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첫 형사고발한 일에 강효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는데요.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처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의 의미가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그 미지급자를 형사 고소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죠. 예, 처음입니다. 형사고소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은 양육비 이행법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. 이 조항은 이제 2021년 1월 12일에 개정돼서 도입됐습니다. 이 조항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. 가사소송법상의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규정이 2021년 1월에 도입이 된 거군요. 예.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형사 고소할 시기가 된 건가 보죠. 예. 이제 감치 명령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해보셨지만 이제 아무 실익이 없어서 네. 형사 고소까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사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예, 이번 고소 사례는 두 건이고요. 한 분은 여성 양육자이시고 한 분은 남성 양육자이십니다. 먼저 여성 양육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서 친권 양육자로 지정받으시고 한 명당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걸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. 네. 그런데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으셔서 2020년이 되셔서야 1차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2020년 8월에 월 100만 원씩 10위에 걸쳐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양육비 채무자는 이 이행명령을 결정을 받았지만 또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고요. 네. 양육자는 결국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이 채무자에게 2021년 8월에 10일의 감치가 내려졌습니다. 그래서 그 양육비 채무자는 감치 소송에 대한 이제 압박을 받았는지 소송이 이제 길어지자 2021년 7월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내려지기 한 달 전부터 이제 120만 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. 네. 현재 미지급 총액은 1억 1,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인데요. 지금 10년 동안 양육비를 안 주었는데 결국에는 1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예, 이 남성 양육자분은 재판상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서 친권 양육자 지정받으셨고 한 명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이혼한 지 2년 후부터 원래는 이제 좀 주셨던 것 같은데 이혼한 지 2년 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고 현재 양육비 미지급 총액은 4,4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이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신청하셔서 등재돼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 밖에 또 이제 이분도 역시나 2020년 9월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또 결정을 받았고 또 감치 신청을 해서 감치 결정도 받았지만 네. 이 채무자가 위장 전입을 해서 실제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위장 전입 때문에 감치 결정도 공시송달로 받은 사례인데요. 비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서 총 7번의 송달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해서 결국에는 공시송달로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감치 결정은 공시송달을 잘 안 해주는데 네. 그래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결정을 해줬군요. 예, 그 감치 결정 후에도 근데 이제 채무자 위장 전입과 거짓말로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감치 집행을 못했습니다. 결국 집행을 못했군요. 예, 그래서 근데 이제 감치 소송을 하면서 아마 재판부에서 감치 소송을 중에 이제 이 비양자가 실제 어디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의도적으로 소송을 피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네. 결국에는 알았지만 그래도
관할 경찰서가 결국 다르다는 이유로 감치를 집행하지 못하시고 6개월이 도가해서 효력이 상실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치 결정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참 이렇게 결정을 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어렵게 결정을 받아도 그 실체를 찾지를 못하면 뭐 위장 전입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집행이 안 돼서 6개월이 도가하면 어렵게 받은 감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나 위장 전입을 동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이번 형사 고발이 양육비 지급을 하는데 뭐 그렇게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? 보통 양육비 채무자들이 가장 겁을 내는 제재 조치가 감치나 아니면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감치 집행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양육비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은 이제 이게 자기의 전과 기록이 어쨌든 남는 거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좀 불이익이나 불명예스럽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일단은 그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형사고발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단계가 감치명령이잖아요. 근데 이제 감치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? 감치 소송은 이 감치 소송을 해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감치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양육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참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법원은 이제 송달이 보통 안 될 경우에 송달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서 그냥 일단 소송을 진행시키는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감치 같은 경우는 일반 뭐 민사나 가사 소송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났을 때 사람을 이제 유치장에 구인을 하고 약간 집행적인 신체를 어떤 구인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여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시송달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니 실익이 없다라는 좀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시송달로 결정이 잘 안 내려졌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소송 절차에서 감치 소송이더라도 여러 가지 뭐 소재 파악을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채택을 해주시고 또 그런 좀 파악한 주소로 송달을 뭐 많이 보내봤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런 고의성이 보이면 공시송달로도 판결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래서 좀 이게 참 문제인데요.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? 감치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을 때 그냥 뭐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특례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감치 결정을 제재 조치의 선결 요건으로 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감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.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로 보입니다.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감치를 어쨌든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제재 조치로 출국 금지, 운전면허 정지, 명단 공개 이런 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참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. 양육비행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도 이게 한 번 금지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양육비를 다 받을 때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다 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1차 금지가 됐는데 그 기간이 도가하면 물론 재심사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연장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. 네. 예. 그리고 등재가 재심사하기 전에 기간이 도가하면 일단은 출국 금지가 해제된 상태에서 재심사가 된다고 해서 이
제재 조치가 과연 그 양육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제재 조치인가 의문이 듭니다. 네. 일단 어쨌든 없었던 제도가 이제 어쨌든 제재 조치가 도입이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이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도 여전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 지금 아직 그런 분들이 90% 정도 이루고 있다는 통계 치수가 있어서 앞으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네요. 어쨌든 이번 형사고소권으로 인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열게요. 끝곡 셰릴 린입니다. Got to be real 들려드릴게요. 양소영이었습니다.